함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 일단 첫 번째,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으니 어떤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어야 하냐면 2-x라고 돼 있나? 2x 플러스 1인가? 2 더하기 x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미 x입니다. 6-2번이 없군요. 1번 아니면 3번이군요. 난 왜 2번을 하고 있지? 자, 이거 뭐 그냥 보여드릴게요. 왠지 2번도 틀렸는데 질문 안 하신 걸 거예요. 그죠? 1번, 3번 하고서 어떻게든 2번을 해보겠다라는 마인드신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2번, 3번을 하고 1번을 어떻게든 해보시죠. 6-1번은 너네 못 푸는 문제구나.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임의의 x라는 건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식 자체가 뭐가 됐다? 항등식이 됐다는 얘기죠. 항등식이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즉,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 보실까요? 뭐 아무거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막 이것저것 마구마구 넣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0이라던가 1이라던가 2라던가 3이라던가 4라던가 뭐 -1, -2, -3 이런 값들을 넣으면 그나마 조금 뭔가 정리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럼 그거는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나요? 몰라요. 니네들이 해봐야죠. 이 문제는 이 숫자를 넣어야 되고요. 저 문제는 저 숫자를 넣어야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저거는 저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거는 니네가 푸는 거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거는 해법을 하나하나 배운다? 그럼 이 함수 방정식으로만 해서 해법이 적어도 최소 30개는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게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미 x라는 거에 꽂혀서 뭘 집어넣어 볼래? 이거 자 누구냐? 아까 피식하고 있던 희원아 얼마 집어넣을래 x에다? x에다 -1 집어넣어볼까? x에다가 예를 들어 -1을 대입한다고 하시면 식 자체가 어떻게 성립하냐면 f의 3 더하기 마이너스 f1은 1이라는 식이 나와요. -1이요? 쟤는 또 뭐야? 네, 그 다음은요? 하나만 더, 뭐? 사실은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 사실 쓸 데가 없어요, 얘는. 꽝이에요.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을까요? 자, 뭐 구하래요, 문제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이 뭐예요? F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가? 이거 구하래요. 자, 힌트예요. 자, X에다 뭘 대입하면 될까요? X에다 뭐 집어넣어볼래? 3, 3, 3, 3, 3, 3, 3, 3, 3, 3. X에다 3 한번 집어넣어보자.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5, F, 마이너스 1, 더하기 7, F, 5는 1. 하나 더.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F5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1은 1입니다. 뭐 하면 돼요? 연립하시면 돼요.
즉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이용해서 힌트, 뭘 대입하면 이런 조건을 비슷한 애를 찾을 수 있을까가 시작이거든요. 자, 그럼 6-1번은 어때요? 이거 사실 문제 잘못 나와 있는 거긴 해요. 이거 니네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니네 수업 시간에 잠깐 알려줬어. 자,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이 fx, fy, fz거든요.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가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그냥 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쓸까요? 그 다음에 뭐 구하래? 야, 어떻게 쓰면 좋을 거 같냐? 아무 생각이 없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 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아니야? 최대한 같은 숫자를 넣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맞죠? 맞잖아.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안 보여? XYZ에다가 뭘 집어넣어 보고 싶어지냐, 이번에? 영준아? 뭐 넣고 싶어지니? 1을 또 집어넣어. 네, 중이시나?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나온 식이 얘야. 그럼 또 XYZ에다 또 1을 집어넣어. 그럼 얘를 쓸 수 있는 뭔가 얘랑 관계가 있는, 혹은 얘를 쓸 수 있는 뭔가 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아? XYZ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니? 되도록이면 같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도 몰라요? 예. 승영아? 뭐라고요? XYZ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형준아? 안 보여요? 눈을 뽑아버려. 눈을 그냥 뽑아야지. 5,000원. 3을 집어넣어요? X, Y, Z에다가 333을 이번엔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F9라는 값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어디다 쓸 건데?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요. 동멍청아? 3분의 1을 대입하면 1 되지 않니? 혹시 3분의 1 3번 더하면 1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한 3분, 2분, 3분 있어 보이는데? 기분 탓이지? 뭐라? 얼마를 집어넣어서? 해서 나오는 식 자체가 뭐냐면 F 3분의 1이라는 애의 세제곱이 9거든요. 내가 문제 잘못 나왔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잘못 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제곱근이에요. 뭐이? 세제곱근이라고요. 넌 알잖아. 넌 벼잖아. 왜 이렇게 초면인 척 어색해해 얘랑. 이게 뭐예요? 이거 세제곱하면 9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제곱근입니다. 아시죠? 6-1번이었습니다. 그럼 6-3번은요? 야! 6-3번에 내가 문제를 안 풀려고 해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6-3번, 일단 그거부터 확인합시다. 6-3번 일단 틀리신 분 다 손. 질문 안 하셨어도 상관없으니까. 틀린 사람 다 손. 그럼 아이씨, 다 틀렸네. 야, 썩을. 야, 그럼 한 명씩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나, 어디까지 베껴 적니? 이거 뭘 이렇게, 뇌 빼고, 있잖아. 지금 방금 전에 네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베끼는 그게, 복습할 거지? 복습을 안 하게 되면은 머리로 안 들어간다? 굉장히, 눈이랑 이렇게 손이랑 방금 전에 연결됐었어요. 머리 안 거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나, 자, 물어볼게요. 6-3번 문제. XY에 뭐 집어넣어볼래? 임의의 XY래요. 뭘 넣어볼래? 그거. 그 손가락 그거. X랑 Y에 얼마 집어넣어요? 1이요. 뭔 말인지 몰라요? 혈압 올라. 1 곱하기 1은 1은 그럼 1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럼 1번 구할 수 있지 않아요? 1번 맞아요? 틀려요? 그럼 2번은 맞아요? 틀려요? 그럼 3번은 맞을까 틀릴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는 문제거든요. 이번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X에 얼마를 대입하고 Y에 얼마를 대입하면 저런 모양이랑 똑같이 나오냐? X에 2 대입하고 Y에 3 대입하면 똑같은 식 나오죠. 3번은요. X랑 Y에 각각 얼마씩 대입하면 저런 모양 나오겠니? X에 X를 Y에 X를 대입하시면 3번은 틀렸습니다. FEX가 아니라 EFX가 나와야 됩니다. 4번은요. X에다가 1을 Y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하시면 저런 식 나와요. 왜? 1이라는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저거 4번도 성립합니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네,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5번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 똥멍청이들아. 혹시 머리를 쓰는 방법을 까먹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아주는 것도 제대로. 심지어 이 인간들아, 내가 니네들한테 맨날 지적하는 부분이 뭐였냐? 사고라는 걸 해본 적이 없냐? 생각이라는 거가 없어요? 니네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머리를 굴려서. 그러면은 내가 항상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결론까지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요. 해보는 거 자체에 대한 경험은 그냥 해보라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사실은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쓸데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되게 좋은 시도인 거예요. 그죠? 아까 처음에 얼마 내라 그랬었냐? 1이었나? 그죠? 그 내가 쓸데없어요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해줬을 지언정 어쨌든 그걸 넣어보는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넣어보라 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녹놓고 그래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대답해 주겠지. 그럼 로봇이세요? 프로그래밍이세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시행됩니까? 니네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특히나 고등학교에서는 니네 학교 시험은 특히나 더 니네가 갈 학교는 특히나 더
시중에서 푼 모든 문제는 니네 학교에서 절대 안 나와요.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제외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다시 볼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이거 연습 왜 하고 있고 이 문제 왜 풀고 있냐? 그럼 결국엔 니네가 이걸 공부하는 거의 목적이 뭐야? 이거의 유형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거 한 문제, 꼴랑 이 한 문제 푸는 걸 외우는 게 중요해? 꼴랑 이거 한 문제 푸는 방법 익히면 그게 끝이야? 그게 니네들 공부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돼? 중학교 공부랑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니네 고등학생이잖아. 근데 왜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중학생처럼 공부를 하고 있냐? 내가 니네 이거 1년 동안 얘기했다. 푸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를 접근할 때에도 그 문제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익히라는 의미로 그걸 제가 지금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특정인 한 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 다 똑같아. 대답 아무도 안 하고 이 꾹따타고 있고. 낯설죠? 처음 보죠? 니네 수능 문제에서 30문제 중에 적어도 10문제 이상은 다 낯설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다 틀리실 겁니까?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4점짜리 다 틀리시면 4점짜리 10문제 틀리면 60점이요? 60점이면 몇 점이에요? 4등급, 4등급도 안 나와요. 5등급 나옵니까? 수리로 5등급이요? 4등급, 5등급이요? 그거 학교 지원 못 합니다. 아, 할 수 있죠.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가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3등급, 2등급 내로 들어가시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폼을 늘리셔야 돼요. 키우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딪히고 틀려봐요. 왜 대답하는 거에 쪽팔려하고 왜 부끄러워하고. 지금 경험 안 해보는 게 더 쪽팔린 일이고, 지금 시도 안 해보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가 나쁜 태도야. 이거 틀렸다고 내가 잔소리하냐? 아니, 마인드를 좀 바꿔요. 틀려야 늘지. 그런 얘기도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는 실패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단 실패를 하면서 실패 경험치라는 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다음엔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봤더니 아슬아슬하게 아니더라. 그럼 이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거는 그런 게 경험치예요. 니네 이 단원에서 100문제 풀고 그 100문제 유형 문제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뭐 학교 시험 100점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풀 수 있는 방법, 그걸 어떻게 푸는지 모르고 그냥 그 유형만 딸딸딸딸 외워서 가면 30점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럴 거면 진짜 정말 교과서 문제만 나오는 그런 학교 지원하셔야죠. 공부 방법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무슨 수능 공부를 한다고, 무슨 입시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화가 난다, 진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 진짜. 9-3번이요? 취업과 공역이 같다. 무슨 말이야? 정의역의 의미의 원소 2x1, x2에 대해 이거 무슨 말인데 그래서? 이거 9-3, 9-3번 아니구나. 미안해. 8-3번이군요. 9-3번. 야, 1대1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뭘 해야 한다? 기억 안 나냐?
성인 돼서 나 볼 사람 없구나. 그래,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난 니네랑 이번 주까지인갑다. 무슨 뭐 제가 분명 그 얘기 한 적이 승영이는 아마 모르겠구나.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인 달고 와요. 대학교 합격증 달고. 내가 들어본 학교, 야, 그 정도면 고생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그날 하루 정말 그 내 카드 자유용권 드린다고. 그냥 이번 주까지인갑다, 니네는. 개념 공부 안 하셨죠? 그죠? 개념 복습 안 하셨죠? 1대1 대응하기 위한 조건, 제가 그래프 조건 말씀드렸는데 그거 복습 안 하셨죠? 그거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멘트 얘기했을까요? 증가하는 건 항상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는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증가 함수냐 감소하냐 함수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절대값 x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마이너스 x거나 x예요.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고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라고 나와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식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a-2x가 되는 겁니다. 뭐?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ax가 되는 겁니다. 뭐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 둘 사이에 부호가 서로 달라요? 같아요?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a의 범위가 뭐래요? 양수래요. 그럼 a-2도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죠. 끝. 그다음에 3번이었습니다. 진짜 잔소리하고 싶지 않아요, 니네들한테. 잔소리해서 미안해요. 잔소리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도 아는데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된다. 해봤자 들어먹지를 않는데 잔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사실은.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니네가 바뀌었으면 니네는 지금쯤 A급이었겠지. 얘기하면 얘기 하나보다 그러고 기억을 안 하니까 계속 도돌이 펴겠잖아요. 안타까워요. 12-3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순열조합 다 배우셨죠? 여러분들 순열조합 다 하셨죠? 그럼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 그거 PC 써도 상관없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1대1 함수를 의미해요. 12-3번은 1대1 함수를 의미합니다. 12-2번도 해야 되는데 12-3번부터 볼게요. 12-3번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한다고요? 1대1 함수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뭡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순열, 즉 P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야? 줄 세우기, 즉 순서를 누가 정할 때? 내가 정할 때. 순서를 정하는 주체가 나일 때. 그럼 3명을 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 넌 여기, 넌 여기 내가 정할 때. 그러면 조합을 쓰는 경우는 뭐야? 첫 번째는 순서가 없을 때, 뽑기만 할 때. 두 번째는 규칙이 있을 때. 이미 전제 조건으로 정해진 룰이 있어서 내가 뽑는 순간 그 규칙에 맞춰서 쏙쏙쏙쏙 하고 들어가 버린다면 그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정해주는 규칙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도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들어가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 3개를 고르는 순간 각각 해당하는 애들이 결정되겠죠. 뭐 하시면 된다고요? 6개 중에서 3개 고르시면 된다고요. 끝이에요. 그 문제죠. 네, 왜? 이유는 뭐예요? 규칙이 있으니까요. (12-2번도) 뭐 그래 질문할 만하다. 12-2번 그냥 하나씩 다 해보시면 되는데. 진짜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12-2번은 그냥 하면 나오거든요. 혹시 이거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뭔가 공식이 있겠거니 하고 빈칸을 비우신 분이라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해보셨어요? 이거 F1 빼기 F2가 F3 빼기 F4다. 자, 1, 2, 3, 4라는 애가 -1 아니면 1에 대응된대요. 그러면 얘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뭐에? 1, 1이거나 1, -1이거나 -1, 1이거나 -1,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1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0이죠. 0이 나올 수 있는 건 그럼 뭡니까? 1 빼기 1이거나 -1 빼기 -1이거나. 그럼 두 번째, 이 값은 얼마인가요? 2 나오죠. 2가 나오려면 결국엔 뭐가 돼야 돼요? 1하고 -1이 나와야지만 2가 나오겠죠. 다음, 그러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2 나오죠. -2가 나오려면 똑같이 -1하고 1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1에서 -1 빼면 얼마예요? 0이죠.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아까 뭐라고요? 1, 1 아니면 -1, -1이라고요. 6가지죠. 각각에 대응될 수 있는 순서 쌍의 개수가 요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총 6개예요. 쉬는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혹시나 조응치면 그냥 계속 갈게요. 14-3번 14-3번 왜? 야 밖에 시끄럽겠다. 야 저거 문 좀 닫아주실래요? 14-3번 그러면 혹시 문제 조건 안 보신 문제 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뭐라 나와 있어요? 1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라 써야 됩니까? 아 일단 fx는 뭐구나? 1차 함수구나. 이걸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아 얘가 a 더하기 b인데 그 값이 5구나. x-1이라는 애는 뭐니? 아 여기서 b 대신에 5-a라고 해서 하나를 문자를 잡고 갈게요. 그러면 a-1이라는 애는 을 대입한 값은 a 곱하기 x-1 플러스 5-a죠. 정리하시면 ax 플러스 5 마이너스 2a가 될 거예요. 얘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얘를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9x-1이래요. 그럼 또 요 규칙에 의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a 곱하기 ax 플러스 5 마이너스 2a 더하기 5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A가 얼마인지 나오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자, 참, 쌤, 우리 F1이 5래요. 좀 스마트하게 갑시다. 그러면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F에다 X-1을 집어넣으면 9X-1이래. 에서 이걸 써보자.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즉 연립. 방금 전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개수 비교인 거고요. 이게 수치 대입인 거예요. 가능하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fx를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식 a 더하기 b는 5 나와요. 두 번째식 5a 더하기 b가 뭐 얼마 나와요? 17 나와요. 끝. 이게 이제 수치대입법입니다. 이게 개수비교입니다. 개수비교가 좀 더 뇌를 빼고 풀 수는 있으나 식이 좀 그지 같아지죠. 됐죠? (17) 3번. 이건 좀. (17-3번은) 질문할 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17-3번 질문하시거나 문제 못 푸신 분은 딱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 개념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공부를 안 했다, 복습을 안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써봐요. 어떻게 써요? fx라고 하는 애가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f서클 f x는 뭐이? f에 fx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a 곱하기 fx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a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요. 이 값이 얼마래요? x래요. 그 다음 두 번째 2a 더하기 b가 얼마래요? 끝. 정리하시면은 a 값, b 값 구할 수 있지 않아요? a제곱이라는 값이 1이 나오고요. ab 더하기 b가 0이 나와서요. 개수 비교하시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아니면 또 뭐가 가능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필요로 해요? 여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서는 수치 대입하기가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x에다 1을 집어넣거나 0을 집어넣거나 뭔가 깔끔하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값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선일 것 같은데? 그대로 풀이 진행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번)
22-3번 하기 전에 22번은 제가 잠깐 이거 다음 이따가 쉬는 시간 따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 끝나고서 22번 유형 제가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22번은 아예 보류. 22번 얘는 제가 개념 설명 다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3번으로 잠깐 먼저 넘어갈게요. 23-2번이요? 다음 그림은 함수 fx의 3x 곱하기 x 1-x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fx의 치역을 구하라. 일단 fx의 치역을 야, 이게 무슨 말이야? (0부터) x 사이에 1이 된다라고 하면 fx라는 거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고 fx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지금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그 값이 뭐래? 3x 곱하기 1-x라고 했는데 x의 값이 최대 최소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얼마까지? f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분의 3까지입니다. 그죠?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값을 보시면 0부터 4분의 3까지라고 나와 있죠. x의 값이 0부터 1까지를 가질 때 fx라는 거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3까지 나올 거고요. 0부터 4분의 3까지 나오는 그 값에 대하여 0부터 4분의 3까지라고 하던 말던 상관없이 범위는 0부터 4분의 3까지네요. 그래프 위치 한번 보세요. 왜? 그래프에서 0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분의 1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어쨌든 범위는 어디? 그 이 축을 예를 들어 fx라고 하고 이 축을 fx라고 한다면 fx라는 값이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4분의 3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나오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끝. 네, 답은 바뀌지 않지 않아요? 네, 그냥 0부터 4분의 3까지가 답일 텐데. 답 아니에요? 답 뭐예요? 틀렸어요? 맞죠? 네. 27-2번 보고 쉬겠습니다. 7-2번이요? 왜 다 2번이야? 3번은 왜 안 와? 혹시 제가 역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그죠? 설명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27-2번 같은 경우에 문제 유형을 어떻게 보실 거냐면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g라고 합시다. 자, f에다가 뭔가 새로운 그 h라고 하는 애가 이거예요. 이거인 거야. 이 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냥 이런 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f 서클 h가 항등함수랍니다. 문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뭔 말이야? h가 f 인버스라는 얘기죠. 즉 f 인버스가 얼만데? g라며. 그럼 c 어떻게 돼요? 2g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뭐다? g다. 끝. g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제가 이거 합성하는 것도 알려드렸었나요? 안 알려줬었냐? 알려주지 않았냐? 예를 들면 f라는 애가 g라고 한다면 앞에 똑같이 뭔가가 합성이 되건
아니면 뒤에 똑같이 뭔가가 합성이 되건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했던 거야. 얘기 안 했었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걸요? 제가 아마 역함수 설명할 때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보고, 사실은 저거를 보고 뭘 생각을 이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이 gx x 1이라는 거에다가 앞에 f가 붙어 있는 개,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뭘 합성해주면 f 인버스를 합성해주게 되면, 그래서 그냥 이 gx x 1이 f의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쉬는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 되기 전에 잠깐만 마지막으로 다시 제가 진짜 정말 최후의 잔소리를 하자면, 얘들아, 지금 니네 중학교 졸업하는 걸로 되게 설레하고 정신없는 거 아는데, 뭔가 붕 떠 있고 뭔가 심란할 거고 생각도 많아질 거고 집중 못 할 거고 다 그런 거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입시는 시작이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다져놓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다른 과목에 대한 점수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왜냐면 어차피 수학은 해야 돼. 그럼 어차피 수학은 해야 될 거면 미리 끝내놓는 게 난데, 지금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개념 놓치고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적어도 지금 투자하는 시간의 3배 혹은 5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니네 중학생 아니야. 고등학생이야. 니네 입시생이야. 지금처럼 그렇게 손 놓고 적당히 대충, 뭐 하다 보면 대충 뭐든 되겠지. 내가 저번에 얘기해뒀던 부분인데, 뭐라고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대충이라는 게 상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충이라고 하는 게 50%를 말한다면 5등급이야.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을 제낀다 하더라도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 선임 정도가 나오는 게 공부 대충에서 나오는 성적이에요. 상위 30%요. 상위 30%가 4등급이야. 니네 들어봄직한 학교들 커트라인이 몇 등급이에요? 2등급 커트라인이잖아. 그게 상위 10%야. 니네들이 지금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상위 10%만이 갈 수 있는 학교인 거야. 응? 경동, 뭐지? 건대, 동대, 홍대, 숙대? 거기 별로, 서울대보다 한참 미치네. 건동, 수기 10%대에 니네들이 가는 학교야. 전국 기준으로. 이 동네 기준 10% 그따위 아니고, 강남, 대치, 서초 그런 모든 아이, 송파 그런 애를 다 합쳐서, 심지어 영재고, 과고, 특목고 다 포함해서, 재수생까지 싹 다 포함해서 10%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야, 니네들이 적당히 대충 살다가 대충 대학교 가서 대충 사갖고 대충 취업하고 대충 살면 되겠지.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대기업 사무직이나 대기업 쪽으로 연구직이나 대기업 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7%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상위 10%야.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중견 아니면 중소기업입니다.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니네 부모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적당히 대충 살면. 나도 그래요. 나도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발끝도 못 따라가는 중이기도 하고요. 생각 잘해. 그게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적당히 대충 한다? 하지 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상위 40%부터 하위권 100%까지는 어차피 아르바이트하고 어차피 편의점 일하고 어차피 카페에서 일하면 페이 똑같아. 대충 할 거면 하지 마. 공부할 사람만 해. 앞으로도 그렇게 대충대충 하실 거면 그냥 관두고 바로 그냥 지금부터 일하세요. 그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경력, 아르바이트 했던 경력 살려서 20살 때 정직원 채용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테크 타든가. 공부로 뭔가를 할 거면 열심히 해. 아니면 진짜 정말 제대로 해. 하는 척 하지 마. 15분까지 쉬었다 갈게. 개념적으로 오늘 설명할 내용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이제, 아까 그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치동에서 2, 3등급 혹은 4등급을 위하여 그 문제를 맞추게 할 수 있도록 내는 그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빠르게 풀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총 3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대표 문제부터 한번 그냥 차근차근 한번 다 볼게요. 대표 문제가 그렇게 썩 이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볼 때 있어서 너네들이 이제 슬슬 바꿔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X축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 실수했어요. 평면좌표라고 하는 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중학교 때 배웠던 기준으로 평면좌표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X축이라고 부르고 세로축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Y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거를 평면좌표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3학년 2학기고 기말고사 보시면서 봤던 산점도라고 나와 있는 거기에서 가로축 이름이 뭐예요? X축이었나요? 예를 들면 여름철 물놀이 사고 건수 세로축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그다음 여름철 온도의 변화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사고가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처럼요. 가로축과 세로축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 자체를 굳이 X축이어야 되냐? 아니요. 굳이 Y축이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을 잡자고요. 자, 다시 중학교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수라고 하는 건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결정되는 것. 즉, X값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계값을 Y가 받아서 좌표로 찍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로축 이름을 X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세로축 이름을 Y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면
자, 이름표 떼고 볼게요. 가로축이 기준이에요? 세로축이 기준이에요? 헷갈려요? 다시 이름을 붙여볼게요.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는 것을 함수라고 했잖아요. 즉,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x가 기준이에요? y가 기준이에요? x를 기준으로 해서 y가 나오는 거죠. 그럼 x축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y축이 변하는 거죠. 다시 이름 뗄게요. 자, 가로축과 세로축 중에서 기준이 되는 애는 누가 되는 거야? 가로축에 대하여 값이 변함에 따라 세로축의 값이 결정되는 것을 평면좌표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로축의 이름을 A축이라고 놓고 세로축의 기준을 B축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떤 그래프가, 어떤 식에 대한 그래프가 만들어질까? A 값에 대하여 결정되어지는 B의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럼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요? B는 어쩌고 저쩌고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잡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는 A 대신에 이름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거야. 봐봐. 그럼 이건 어때? 이제 Y는 x-1이라는 그래프, 이걸 한번 한다 치자. 그러면 x에다가 x-1을 대입해갖고 식을 막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fx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주면 돼? 축 이름을 바꿔. 축을 x축 대신에 x-1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0,0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x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y 값이 0으로 나오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자 봐봐봐. 하나 더 여기서 더해서 어떤 y는 fx라고 하는 이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똑같이 그려. 다를 게 없잖아. F라는 그림 자체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야. 그리고 축의 이름을 바꿨어. 기준을 뭐로? X가 아니라 X-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그럼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X에다가 이 0이 나오도록 할 때, 이 0이 나오는 이 좌표의 X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야 X-1이 0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다시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 1일 때 0, 그 다음에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뭐가? y는 f의 x-1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y를 어떤 값을 y에다가 박을 예정인 거야? g라는 규칙에다가 f라는 규칙에 적용되는 x를 집어넣었던 식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로축을 뭐라고 할까? fx라고 하면 되겠죠? 세로축을 뭐라고 해요? y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y 대신에 y는 누구라고? gf잖아. gfx가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fx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x라고 하는 식을 여기다가 적을게요.
어디? 1일 때, 2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값이 그려지는데 얘가 gx가 되는 거고 여기가 x라고 할 때 자, 여기서 나오는 일단은 FM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이 비롯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제가 대치 쪽에서 먼저 써먹는 스킬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n축이라고 해요. 축을 여러 개 쓰는 겁니다. 축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gx축, fx축, 그리고 x축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그려줘야 하는 그림인데 fx라고 하는 그림 자체가 요래 그려져야 되는 그림인데 얘를 x축과 fx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90도만큼 회전시켜서 여기다 그려주는 거죠. 똑같이 그려요. 똑같이 그려요. 그리고 이 식도, 요 그림도 그대로 그려요. 일단은 그대로 그려요. 얘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애는 이 그림이랑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점이 1이고요, 2고요, 여기가 1이고, 2고, 3입니다. x값에 따라서 fx가 변하죠. fx 값이 변함에 따라서 gx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거쳐서 이쪽을 읽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x 값이 1이면 1일 때의 fx 값은 얼마니까? 1이죠. 그럼 그때의 gx 값은 얼마예요? 2죠. 즉 1,2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요렇게 읽어요. 요렇게 읽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식을 합성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x값이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동안 fx값은 0부터 1까지 증가하죠. 그 동안 gx값은 0부터 2까지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요. 이게 x값에 따른 g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x값이 1부터 2까지 변함에 따라 fx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gx값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x값이 2에서부터 3까지 증가하는 동안 fx는 어떻게 바뀌어요? 1부터 2까지 바뀌어요. 그지? 1부터 2까지 바뀌어요. 그럼 1부터 2까지 바뀌는 동안에 g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어요? x값이 2일 때 fx는 1이니까 1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였는데? 2였는데 결국엔 어디로 도착하게 돼요? 0까지 내려가죠.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1번입니다.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나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값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게 n축이에요. 그럼 정석풀이는 그럼 원래는 뭐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식을 다 나눠요. fx라고 하는 규칙 자체가 x값이 0부터 1 사이에서는 x값을 가져가고요. 1부터 2 사이에서는 얼마가 되고 1이라는 값을 가져가고 2에서부터 3 사이에서는 x-1이라는 값을 가져가죠.
그리고 두 번째, gx라고 하는 식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0부터 1 사이에서는 ex라고 하는 식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식을 가져가요. 그러면 gfx는요 똑같이 씁니다. 뭐에 대해서? 2f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f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일 때는 2fx라는 값을 가져간대요. 그런데 0부터 1까지라고 하는 그 값은 안정적으로 여기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2x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x 플러스 4라는 값을 가집니다. 어떨 때? 1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요.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요. 그럼 fx 값이 1부터 2 사이인 값을 가지는 건 어디예요? 여기네요. 1부터 2까지. 그죠? 그러니까 x 대신에 요 f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2x-1을 집어넣는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겠다?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겠다. 라고 해서 x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일 때는 2x, 2부터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x의 값이 1부터 2 사이일 때 fx 값이 1이라고 고정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분석해서 하나하나 잘라갖고 그거에 대해서 경우를 다 구합니다. 지금 그래서 fx가 구간이 몇 개로 나눠지고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고 gx라는 구간이 몇 개로 나눠지니까 두 개로 나눠지니까 실질적으로 몇 개의 값이 나와야 돼요? 6개의 식이 나와야 돼요. 꺾이는 곳마다 식을 다 적어야 돼서 이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걸 직관적으로 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 22-1번 딱 보자마자 g에 대해서 합성을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하는 동안 0에서 1을 갖다 1에서 0으로 가는구나. 0에서 1을 갖다 1에서 0을 가는구나. 0에서 1을 갖다 1에서 0을 가는구나. 끝. 이게 22-1번이에요.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죠. 네,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에서 되게 빠르게 볼 때 애는 지금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거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긴가? 이거네.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네요.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2에 대한 함수값만 확인한 거예요. 함수값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증가했다가 1까지 증가했다가 1에서부터 다시 0으로 가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증가해서 1까지 갔다가 1에서 다시 오는 그래프를 따라가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네요. 그럼 x의 진행 방향으로 따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라고 하는 걸 x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함수에 대해서 소질이 있으신 대략적으로 100명 중에 5명 혹은 그 이내의 사람들은 보자마자 나옵니다. 대부분은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n축을 씁니다. 근데 n축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시간도 시간대로 정말 많이 차지하게 될 거라 아마 풀이하는데 지장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n축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n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n축을 써서 적응하시면 빨라져요. 아직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인트로를 계속 진행한 게 그 타입 막 꼭지 축을 바꾸고 뭐하고 그 짓거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기 싫으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내용에 대한 합성 함수였고요. 그래서 이거 몇 번 문제 나한테 질문했었냐? 22-2번이야? 22-3번이냐? 22-2번이었니? 혹시? 22-2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긴 해요. 어디서부터? 0부터 3을 찍고 다시 내려오니까요. 0부터 3을 찍고 내려오는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시면 요렇게 그려져요. 끝. 전 이걸 보고서 바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짬바가 있잖아요. 너네들보다 수학을 니네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응해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하던 것보다 더 수학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난 척한다. 아, 얘 잘난 척하는 거 맞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잘난 척의 목표, 그 타겟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적응하면 돼요. 낯설어서 그래요.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되도록 절대 추천 안 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요. 분류하지 마세요. 해설지 보면은, 실제로 해설을 보면 이걸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도 수능 모의고사에 이런 모양의 합성함수 스타일의 되게 모양이 그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은 엑셀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와 이게 이 식이 어떻게 변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알구전 같은 경우도 알구전 수하에서 혹시 해설책 본 적 있으세요? 알구전에서 이거랑 해설 똑같은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알구전으로 안 했냐? 알구전에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22-2번이랑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유제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설을 찾아보면 이걸로 풀어요. 경우 다 나눠요. 그래서 식을 4개를 구해가지고 그 4개에 대해서 구간마다 식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 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색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름방학쯤에는 적응하셔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조금 다른데 이거 N축 혐오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헷갈린다. 더 막 애들이 이해 못하게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게 대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혐오하시는 선생님도 실제로 계세요.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를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떤 게 남았냐면은 이제 다항함수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조금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게 170페이지에 있는 큰 번호로 4번 번호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제 5번 그리고 6번, 7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 크게 할 말이 없어서요. 그냥 한번 유제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보고 이제 절대값 그리고 가우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하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몇 차식을 배우셨나요? 1차식과 2차식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리고 3차식, 4차식, 5차식도 배우기는 했으나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배우셨냐면 2차 함수까지만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항함수라고 나오는 그 성질은 그냥 2차 함수가,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다에 대한 복습 과정이고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다에 대한 복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y는 ax 플러스 b. a가 뭐라고요? a를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x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증가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2 과정부터는 이걸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건 또 무슨 기호인가요? 삼각형인가요? 아니요. 델타예요. 얘가 델타입니다. 약간 직각삼각형, 이거 좀 삐딱한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증가량, 그러니까 차를 얘기해요. 죄송해요. x2-x1 fx2 fx1 몇 쪽이냐고요? 내용이 없어요. 몇 쪽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170, 171페이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유제는 아직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리고 니네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배우게 되실 내용이겠지만,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영어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뭘 알려드렸냐면, 삼각비 단어의 뜻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탄젠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네, 기울기입니다. 탄젠트라는 뜻 자체가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저는 이것도 얘기했었죠.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평면도형에서의 높이예요. 그 입체도형에서의 높이를 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평면도형에서의 높이를 이제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사인은 그럼 누구예요? 제가 코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코가 뭐라고요? 접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 코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지닌 접두사였다? 함께, 짝, 이런 것들을 뜻하는,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코워커, 그러면은 이제 동업자, 아니면은 같이 동료라고 얘기하고, 코오퍼레이션라고 하면은 임무를 함께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코사인입니다. 그럼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사인이랑 함께하는, 사인 짝꿍이에요. 쩔이란 얘기죠. 선생님, 그러면 밑변을 뜻하는 단어도 있나요? 예. 아마 모를 거예요. 시컨트라고 있거든요. 컨트인가? 시컨트, 네, 시컨트라고 있어요. 그럼 그 시컨트 친구가 코시컨트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친구는 코탄젠트일 거고요. 그래서 삼각비는 총 몇 개? 삼각함수는 총 몇 개? 6개예요. 는 나중 얘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뭐가 있어요? 기울기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한다? 기울기는 어떤 걸 이용해서도 구한다?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도 값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거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정확하게 기울기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자면 곡선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곡선이라던가 이런 각이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이러한 곡선 같은 경우에서는 기울기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언급을 했던 이유가 그래서고요.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 말 다 했죠. B라는 애는 y절편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차 함수는 일반형과 표준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표준형 좌표를 잡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꼭지점, 모양, 최대 최소, 축 다 나와 있죠. 여기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모든 정보, 이 그래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는 식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1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1차 함수의 일반형 혹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나와 있는 건 한쪽으로 몰려있는 식이 1차 방정식의 일반형 그래프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171페이지에서는 뭐 그냥 이 정도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씨, 작아. 그러면 그래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아마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식의 값의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x라는 문자에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러면 x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예요? 네. y라는 값에 다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예요. 그다음 마지막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더 있겠죠. 절대값 f, 절대값 x는 절대값 y 뭐 이렇게 해도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장 익숙해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냥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x축과 y축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합시다. 좀 더 바꿔볼까? 네,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워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즉 식의 값이 절대값, 양수 혹은 음이 아닌 수로 바뀐다고 한다면 식의 값들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역할을 받은 y값이 음수가 될 때는 부호를 뒤집어 줘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어떤 모양이 그려지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모양을 그려보신다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똑같이 그릴 겁니다. 어떻게요? 뭐 이렇게 그릴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음수인 애들을 부호를 뒤집을 겁니다. 양수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한마디로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꺾어 올립니다. 음수가 되는 부분을 꺾어 올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한번 볼게요. x의 절대값을 집어넣는다면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나 값이 서로 같을 거예요. 하여 데칼코마니라고 하십니까? 데칼코마니 하듯이
x축과 y축이 있다 한다면 지금 얼마? 1하고 3에서 꺾이게 될 건 D, 그러니까 0을 지날 건 D,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도 대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요?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데 요렇게 그려져야 해요. 그죠? 요렇게만 그려져야 합니다. 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건 x값이 음수가 될 때 얘긴데 x라는 애가 음수값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뭐요? 자, 풀이하는 방법은 얘네들은 다 동일한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먼저 절대값이 포함된 기호, 즉 x의 양의 부분을 에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데칼코마니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어떻게 그려서 x값이 양수값을 가진 애를 먼저 그린 다음에 데칼코마니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얘도 동일하단 거죠. 먼저 뭘 그려주고 y값이 가질 수 있는 양수 범위에 있는 애들을 먼저 그려주고 데칼코마니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요래 1, 3 원래 요렇게 그려져야 될 i인데 어디만 따서 양의 부분만 따서 그려주고 그거에 대하여 그대로 뒤집어서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얘도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x가 아니라 y 값의 양의 부분이 되는 구간만 그려준 다음에 뭐 하라고? 데칼코마니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번에 문자가 두 개에다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양이 되는 애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다. x와 y에 대하여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데 원래는 1부터 3까지 요래 그려져야 하는데 x값이 y값이 둘 다 모두 양수가 되는 구간만 그려주고 나서 이 값에 대하여 대칭으로 그려주시고 또 y에 대하여서도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x의 양의 부분이 되는 것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4사분면이죠. 1사분면, 4사분면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2사분면, 3사분면을 채워주는 거고요. 여기는요. 1사분면, 2사분면을 먼저 그려준 후에 그걸 그대로 3사분면, 4사분면에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 둘 다 양수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어디? 1사분면밖에 없으니까 1사분면을 그린 후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털면 털수록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저번에 27번까지 진행하고 28, 29, 30 못했는데 28번까지는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저기 역함수의 성질이야 29번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프의 성질 대표 유형 30번의 그래프의 성질은 그러면 뭐였다?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결국엔 뭐다? y는 x 대칭이다. 역함수 그래프 30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30번 내용은 뭐다? y는 x라는 이 대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31번 그래프를 이용하여 역함수 구하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안 하고 넘어갈게요. 33번 또 넘어갈게요. 34번 일단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자 일단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애가 마이너스 1, 4라는 점을 지나고 그리고 꼭지점이라는 애가 제2사분면이라는 조건 하나 어느 직선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표준형으로 바꿀까요? x 더하기 2분의 1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플러스 b죠. 그래서 몇 콤마면 마이너스 2분의 1a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더하기 b 라고 하는 애가 제 2사분면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1a는 0보다 커야 하고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플러스 b는 0보다 뭐라는 거야? 반대죠. 작아야 되고 커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a 더하기 1을 만족한대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거 하나 있죠? 마이너스 1,4 그러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4니까 b 대신에 a 더하기 3을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 이 2분의 1a 더하기 1이니까 a 제곱 4 2 a씨 헷갈려 4a 피곤한가 봐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2a 플러스 4 암산이 안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 0이라 a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애는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아니네요. 4네요. 4 a가 4니까 그럼 b는 7이겠네요. 그러면 4 더하기 7이니까 답은 11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나 목소리 오늘 왜 이래? 36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fx라고 하는 애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요.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예요? 뭐라 했었죠? 1에 대한 함수값이죠. 그러면 a-b 더하기 c는 뭐죠? 뭐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되겠죠?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뭐게요? 응?
뭐? 얼마? 뭐라고요? 4배를 한 f에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값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쭉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F0는 뭐다?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다. 이 정도가 식에서 써먹을 때 항상 구하는 과정이죠. 그런 거 뭐 적어놓으면은 뭐 쓸 때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표 유형 37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대표 유형 37번.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어? X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X값이 X값이 양의 값을 지니는 그 1사분면, 4사분면의 그림을 그대로 2사분면, 4사분면에다가 대칭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하여 답은 몇 번? 답 몇 번이냐? 그림이 2번이죠. 그죠? 2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37-1번도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죠. 어떤 규칙에 의하여 1사분면 그려놓고 나머지 다 대칭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37-2번, 37-3번도 뭐 비슷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 유형 38번 문제를 이제부터 조금만 바꿔서, 개념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평행이동으로 보세요. 예? 평행이동 졸라 싫어요. 그냥 평행이동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 어때? 38번 문제가 y는 이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죠. 그럼 원래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으악!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값을 그리겠다. 답 나왔죠? 평행이동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평행이동에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물론 38-2번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38-1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38-2번, 38-3번처럼 절대값 안과 밖에 문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위를 나눠 주셔야 해요. 뭐 39번, 40번 넘어가고 그 대표 유형 41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절대값이 모두 같은 애들이라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조금 다른 경우기는 한데요. 절대값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4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나누어서 그때마다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0 집어넣으면 얼마냐? 네, 답 3번이네요. 자, 일단 41번의 답은 3번이에요. 네, 가운데 제가 니를 대신에 제가 계산했어요.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걸로 풀었습니다.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어디서? 자,
절대값이 서로 같아요. 개수도 서로 같아요. 제가 개수가 서로 같은 그래프 절대값 하나 들어있으면 어떻게 그려지고? 절대값 하나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그려지고? 한 번 꺾이고. 절대값이 두 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알파예요? 그럼 절대값이 두 번 들어가 있으면 두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는 게 요 롯캐 꺾이면서 이 값이 알파, 요 값이 베타고 서로 같은 값을 지니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럼 절대값이 세 개면 어떻게 돼요? 세 번 꺾이게 되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꺾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요 롯캐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y는 이 절대값 x를 더한다 치면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될 테니 제일 작은 값을 제일 여기 일정한 구간인 요 사이 값에서 더해질 테니까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답 나와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가우스 함수만 다음 시간에 좀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은 한번 풀어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어드밴스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유형만이라도 좀 제발 다 풀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